자, 5, 6월 사회과 교육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러두기 내용들은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예상문제, 출제 예상 범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차영수 모경환 선생님 책이 이제 작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와 전혀 다른 답을 또 제시하고 있는 책 내용도 있어서 그것도 좀 약간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에 있는 내용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교과교육론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당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교육론은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제일 클 뿐만 아니라 문제도 출제가 된 범위에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예상 범위 내에서 강조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실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거의 그 해에서는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교과교육론이니까 이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교과교육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과교육론이 잘 안 되면 2차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교과교육론은 1차와 2차의 비중이 워낙 이제 차지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교과교육론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8주로 잡아놨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7주나 좀 더 빠르면 6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6주 만에 끝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일러두기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저기 맨 마지막에 한번 2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22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바와 바스 셔미스가 제시한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중 하나를 지지하는 교사들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대화인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보면 김 교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박 교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살펴보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바로 김 교사 어떤 사람이죠? 시민선 전달 모형이에요. 박 교사는 어떤 사람이죠? 반선 탐구 모형입니다. 그죠? 시민 전달 모형하고 반선 탐구 모형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표현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강조했던 표현들인데 김 교사에서 계속 강조한 이야기를 보면 기본 맨 마지막 문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규범을 내면화한다라고 한 이야기, 지식과 가치 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선 전달 모형하고 반전 탐구 모형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계속 반복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육론의 특징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교육론은 출제가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차이 없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기 17페이지 잠시만 봅시다. 자, 17페이지에 보면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한 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바하바 셔미스 입장에서 이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넬슨과 마이클리스 아닌 마토레라 분류는 이제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이번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넬슨과 마이클리스 모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마토레라 모형이 맞는 이야기였죠. 예. 그러니까 마토레라 모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문제를 물어보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물어보는 포인트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하발 셔미스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방금 2018년도 문제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바하발 셔미스로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다 뭘 가지고 물어보냐면 가치 교육적 차원에서 주로 물어봐요. 그럼 가치 교육적 차원에서 물어보려면 사회탐구 모형은 가치 교육적 차원에서 물어볼 게 없어. 그럼 오로지 가치 교육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시민 전달 모형과 반사탐구 모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해야 됩니다. 2005년도, 6년도, 7년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 18년도 똑같은 이야기고, 19년도는 왜 들어왔지? 아, 그 문항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이 부분에 이제 어떤 모형에서 물어보냐에 따라 출제가 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걸 분석을 하려면 그 모형에 따라서 물어봤을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까지 분석을 해야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그냥 풀어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 줄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좀 더 수준이 높아지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문항의 유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나눌 수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 예상되고 앞으로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까지 예상되면 이거는 이제 거의 기출문제 분석은 완벽하게 이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거기까지 일단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과 교육론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제가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유형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초점을 잘 맞추시면 크게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 교육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 사회과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과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죠. 이게 나올 리가 없고,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정의, 그 다음에 사회과의 특성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나중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개념은 나중에 포인트 잡아 두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사회과에 대한 정의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회과 교육의 특성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좀 하시고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민성 함양,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과이기 때문에 통합적 교과라고 하는 거, 이 성격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들 인간과 사회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사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교수 방법도 다양해져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연결되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회과 교육 역사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의 탄생이 기본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요구 때문에 탄생이 돼요. 예. 그래서 그 국가적 사회적 요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차원들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해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회과 교육의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사회과 교육의 기본적인 구조의 내용 요소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죠? 교수 방법.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평가의 문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과 교육의 구조 내용들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넘어가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일단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되는 건 사회과의 성립기, 그죠? 사회과의 성립기에서는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했던 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전미교육협회 보고서 1894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미국 역사협회 보고서 1898년,
요걸 일단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보고서는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되어서 35페이지에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1916년 사회과 보고서 바로 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NEA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 여기에 이제 사회과라고 하는 과목이 창설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보시면 알아두셔야 되는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7, 8학년부터 보이는 공민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공민.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공민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육적 필요성, 사회적,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이 공민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오게 되고, 과목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학년에 보시면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과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2년도의 민주주의 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과가 통합교과라고 하는 성격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 창설 1921년 이게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한 번. 자, 이렇게 하고 20년대 30년대 이야기입니다. 20년대 30년대 이야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진보주의하고 사회재건이에요. 진보주의랑 사회재건주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내용들 정리를 하실 때는 진보주의하고 사회재건주의가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진보주의하고 사회재건주의가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는 냉전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수주의가 다시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다가 1960년대 바로 57년에 스푸트닉 사건을 계기로 신사회과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신사회과는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제일 첫 번째 스푸트닉 사건,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이번에 브루너,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요게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신사회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고 있고, 신사회과 강조된 이유 나와 있고, 신사회과에서 강조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40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봅시다. 신사회과의 특징.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목표가 뭐냐? 신사회과의 목표.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방법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교육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학제적 접근이라고 하는 걸 썼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탐구 발견학습. 순서상으로 따지면 발견과 탐구죠. 발견과 탐구학습. 그래서 발견 탐구학습, 학제적 접근. 그 다음 목표, 이걸 키워드로 반드시 잡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것도 역시 키워드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연결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980년대, 90년대 이야기를 다 날렸죠. 다 날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치교육. 그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가치교육 파트는. 그래서 올해는 1980년대, 90년대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거기 맨 밑에 보면 42페이지에 주제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랑,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 동그라미 2번에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교과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일단 날아갔다는 거 참고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 뱅크스는 언제 만들었다고? 1974년도에 발표했다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뱅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들어야 되냐면, 과거 책으로 기준을 따지면 신사회과 후기 2기에 들어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80년대, 90년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지. 1984년도에 뱅크스가 학회장이 됩니다. NCSS. 그래서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번역을 하다 보니 그래야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뱅크스 의사결정 모형은 언제 발표했느냐? 신사학과 후기 1974년입니다. 74년. 이거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시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표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스트랜드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거. 표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스트랜드.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응? 오바마. 자, 어쨌든 그것도 조만간 누가 번역을 하겠지 뭐. 자, 거기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에. 자, 나왔던 내용들 방금 봤던 키워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회가 성립기에는 시대적 순서, 단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교육개혁 관련 보고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사회가 성립기 하면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죠? 1916년, 그리고 21년 NCSS 창립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 보고서부터 해서 NCSS 창립까지 그 시기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20년, 30년대의 내용이 의외로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대적 관련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사회 재건주의 입장, 이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통합교육과정이죠. 통합.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던 교육과정, 중해교육과정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재건주의 입장에서 미쳤던 영향이 바로 러그의 사회문제 교과 시리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제 사회과 목표, 시민성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잘못 들어왔습니다. 학문교육과정은 저 밑으로 가야 됩니다.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7번으로 가 있네요.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신사학과 특성하고 2번 시민성 내용인데, 거기 3번에 학문교육과정, 이거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학과 시기 80년대에 주목을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가치교육의 경향. 근데 이 가치교육의 경향은 보수주의 흐름입니다. 보수주의 흐름. 진보주의가 아니고 보수주의 흐름이라는 거.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왔던 아까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스탠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개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한 필요성 대도인데,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했던 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 사회가 지금 현재 전쟁, 그 다음에 이민,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회 통합을 어떻게 교육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1892년부터 시작됐던 10인위원회 활동. 그래서 1894년도에 이제 10인위원회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역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이 개혁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인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걸 설립을 하고 1898년도에 이거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전통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교육과정은 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었고, 대부분 다 보면 귀족학교. 그럼 귀족들은 주로 뭘 배웠냐면 문학, 언어,
그 다음에 지리. 그 소위 말하는 주로 보면 교양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육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적 방식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제 CRSE라고 하는 중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916년도에 바로 사회과위원회에서 위원회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1916년이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과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사회과라고 하는 명칭이. 그 사회과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과를 만든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훌륭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과를 만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 추가적으로 도입된 과목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과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국민, 하나는 민주주의 제문제.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회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크게 세 파트죠. 하나는 뭐냐면 지리, 역사, 공민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세 가지 영역이 사회과의 주 내용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걸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과 성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미교육협회 12위원회 활동 보고되어 있는데 니은을 한번 보세요. 교양 및 역사교육 강조. 그죠? 별로 근대화 과정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역사교육 단계 제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화 과정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거기 35페이지 전미교육협회 사회과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등교육개혁위원회가 활동을 개시를 하고 그 안에 사회과위원회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대로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 등장합니다. 자, 훌륭한 시민성, 훌륭한 시민 양성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 교과다는 뜻이에요. 시민성 함양 교과다. 시민성 함양하기 위한 교과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보시면 훌륭한 시민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보시면 거기 말씀드렸던 역사하고 지리, 역사, 공민이라고 하는 과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민주주의 제문제 거기 니은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에 민주주의 제문제를 교수하게 됨에 따라 사회과의 통합교과 성격이 드러났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 NCSS가 창설되었다. 그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 흐름에서 이제 1920년, 30년대 때 미국은 근대화가 가속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거의 배경이 되는 것이었고, 20년, 30년대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미국의 근대화의 가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화의 가속에서 근대화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대화에 적응하는 관점에서 존 듀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바로 진보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진보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교육 실천에서 중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그러면 끌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뭐죠?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죠? 아동의 흥미와 관심 끌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실생활 문제의 문제 해결, 이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키워드, 시민성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반성적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반성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거니까 진보주의의 어떤 교과적 성격은 당연히 통합 교육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통합 교육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뭐죠?
중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입니다. 중액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대화 가속되는 가운데 바로 존 듀이의 제자였던 해롤 러그라고 하는 사람, 바로 사회 재건주의 입장에서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러그가 이야기했던 사회 문제 교과서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사회 문제 교과 시리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그래서 지난번 개정되기 전에는 이 표현을 안 썼죠. 사회재건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회재건을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책은 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학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내용들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년대는 따로 볼 게 없습니다. 바로 이제 50년대 강조했던 것은 반공이죠. 반공.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판하는 입장, 이런 입장의 흐름, 보수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 교육은 실패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해도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스푸트닉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이 일대 전환이 시작됩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비판과 함께 약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 흐름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보주의의 성과가 아예 무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이든 교육론이든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단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절적으로 절대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이론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찬가지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교육적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사학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 방금 했던 그 이야기야. 진보주의가 이루어냈던 성과 위에 보수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육학 공부할 때 학문식 교육과정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게 흐름을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고 마치 보면 따로따로 끊어서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식을 강조했던 지식과 기본 가치를 강조했던 전통 교육과정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성과 바탕 위에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식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식 교육과정도 역시 비판을 받아요. 다시 뭐가 부상하게 되냐면 지식이 부상을 해요. 다만 경험식 교육과정이 강조했던 반성적 사고라든지 탐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행동, 활동 같은 것들은 다시 학문식 교육과정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뭔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이 비판을 받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이게 따로따로 다 끊어가지고는 흐름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고 교육 철학도 앞뒤도 없고 그냥 막 실존주의면 실존주의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뭔가 흐름을 아무것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교육과정 이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 이론이 막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이론에서 탄력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론이 아이즈너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 흐름을 모르고 그냥 보면 전부 다 끊어지잖아. 끊어지면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같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실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60년대, 70년대 신사회과 운동, 스푸트닉 사건이 발생했고, 드디어 이제 미국 전역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우주홀 회의를 열게 됩니다. 우주홀 회의를 열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브루너가 썼던 책을 보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브루너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구성주의적 이야기도 하고, 브루너가 반사고적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너를 딱 끊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식만을 강조했던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루너는 결국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게 바로 과학적 지식 교육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지식의 구조.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에 따라 교과를 구조화시켜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지식의 구조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죠? 예, 사실개념 일반화라고 하는 거. 사실개념 일반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서 신사회과가 등장하게 되었고, 신사회과 운동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교과를 구조화시키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신사회과가 강조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미국에 많은 문제가 산적했는데 이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신사회과가 강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회과에서 강조한 내용들은 여기 나온 대로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발견학습이면 탐구학습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이잖아요. 사회과학 탐구 방법. 자, 그래서 사회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지식의 구조고 그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 이게 이제 목표가 되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 그러면 이런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문제를 탐구를 해야 되니까 사회과학적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럼 사회과학적 문제를 다룰 때 사회과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과적이에요, 통합적이에요? 분과적이라고? 사회과학적 문제인데? 통합적이잖아.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의 수준이 바로 뭐였냐면 학제적 접근이에요. 통합의 수준이 학제적 접근. 봐, 여기 꽂혀 있잖아. 신사회과 하면 무조건 분과적 접근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보면 학문식 교육과정은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죠. 하나 통합형이고 하나 분과형이잖아. 근데 분과형이 많았다는 거지. 그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제적 접근을 하게 되고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를 해야 되니까 사회 문제가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교사학습 방법을 보면 탐구학습, 발견학습 이런 것들이 주요한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외에도 새로운 학습 기법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모의학습,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에서는 뭘 하느냐 빨리 우수한 과학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강조를 하냐면 교육의 수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문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식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지식의 구조처럼 교과를 어떻게 구조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교과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과 개념 일반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식 교육과정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게 마코스입니다. 그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인데 가치교육은 당연히 신사회과는 가치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가치교육은 당연히 어떤 입장의 영향이지? 어떤 입장의 영향이에요?
그렇죠. 진보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교육의 대부분 내용들은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회과 모형 중에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이론들이 가치 명료화 모형이라든지 가치 추론 모형, 가치 분석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80년, 1990년대인데 1980년대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정치가 보수화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의 보수화 때문에 교육도 보수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교육의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가치 교육이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 그 옆에다가는 1974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1974년 이걸 적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뱅크스가 이제 의사결정 모형을 발표했던 게 1974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일단 정리를 좀 해두시고, 이건 이제 신사회과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사회과 초기에는 가치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60년대 처음에는 가치가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죠. 이때는 이제 지식만이 일단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식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학문적 분야에 변화가 초래됩니다. 이건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 입장들이 나오게 돼요. 정치학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후기 형태주의입니다. 바로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죠. 후기 형태주의.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교육에도 이제 반영이 되죠. 그 교육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 교육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논문이 바로 뱅크스 논문. 그래서 이 뱅크스 논문이 1974년 합리적 의사결정자 육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 육성. 그럼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어떻게 육성해야 되죠? 사실 탐구 능력과 가치 탐구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치교육에 보시면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요 가치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동체주의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일저,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 근데 사회과 교육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친사회적 행동교육, 그 다음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이 측면에서 일단 설명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4회 보면 등장한 이야기가 자, 미국은 교육의 표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학 입시제도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대학 학생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평가를 하고 학력 수준을 평가하려고 보니까 미국은 공통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평가 시스템 만들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으로 강조됐던 게 바로 스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화와 스탠드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 건 4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10가지 주제 스탠드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스탠드란 사회과 교육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종합해서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준거를 이야기한다. 준거죠, 준거.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끝까지 제목을 주제 스트랜드 잡아놨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랜드라고 하는 건 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네. 자, 어쨌든 주제 스트랜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사회과의 성립까지 나타난 역사 사건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죠?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가 창설되어 1921년 NCSS 창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교육협회 사회과위원회 훌륭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회과의 창설을 주장했다. 이때가 몇 년이죠? 1916년입니다. 그죠? 1916년. 그 다음 미국 교육협회 10인위원회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고대사 등과 함께 직업생활이나 시민교육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제시를 했다. 10인위원회 보고서 1894년 그죠? 그 다음 미국 역사협회 7인위원회 보고서 언제죠? 1898년이었죠. 96년에 창설되고 98년도에 보고서 제출합니다. 자, 이건 순서 잡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미국 사회과 발달 과정에 나타난 교육활동에 대한 글이다. 이 교육활동이 일어난 시기에 발생한 교육활동 옳은 것에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빈칸 띄우기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중액교육과정이잖아요. 중액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은 교과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액교육과정은 교과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액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이야,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야,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둘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끊어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예. 그래서 사회과를 핵심으로 언어, 수학, 자연 등을 주변에 두는 것처럼 융합홍은 통합된 광역교과를 핵심에 위치시키고 타 교과를 주변에 위치시키는 교과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교과 형태가 남아있잖아. 그리고 중액교육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 이야기고 이 시기가 언제죠? 1920년대, 3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1번. 사회 재건을 지향했던 러그, 사회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 태도를 기르고자 했다.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될 것이고, 이번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죠? 마코스인데, 마코스와 관계되는 주요한 핵심 키워드가 학문주식 교육과정. 됐나요? 학문주식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전미교육협회 10인위원회 보고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10인위원회 보고서는 몇 년도죠? 1894년. 그 다음에 4번에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표준화 동그라미 하시고 교육과정 표준화를 위해서 필요한 준거가 뭐였지? 스트랜드. 그 다음에 5번에 1학년 가족 2학년 돼 있는데 거기 찾아내야 되는 게 공민. 그 다음 12학년에 있는 민주주의 문제. 이게 몇 년도죠? 1916년도입니다. 그죠? 16년도. 자, 그 다음 3번에 다음 미국 사회과의 발전 과정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거다. 이를 시대 순으로 나열한 후 미주친 사회과의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과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지심리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책으로 보면 80년대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과거 책으로 보면 신사회과 후기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사회과가 등장하고 난 다음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번에 보면 사회과는 지리, 역사, 국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과, 등장 사회과를 이전의 사회과 구분해서 신사회과라고 한다. 자, 이게 등장을 했고 60년 우졸회의 이후에 등장했던 이야기. 60년대. 그 다음 3번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쌓았던 거. 이게 언제죠? 57년 이야기죠. 57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미국 사회 자본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과의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중액교육과정. 그렇죠. 중액교육과정. 20년, 30년대 때.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와야 되는 게 4번. 그 다음 두 번째 와야 되는 게 3번.
그 다음에 신사익과 2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바로 시민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번에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에 시민은 자주 육성된다고 보는 입장. 이게 바로 누구 거였어요? 네, 뱅크스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이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는 가치로 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기대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시민 전달문이지. 이는 자질을 강조했던 때가 언제죠? 사회과 성립기. 그 다음에 다음번에 사회과를 구성하는 학문의 지식 구조와 탐구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 향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라고 봤던 게 바로 60년대 신사회과 등장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뒤에 반사고에 영향을 받아 반사고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반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의사결정력, 고차사고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 흐름을 하나 잡아두시고요. 학자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의사결정력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맞는 이야기고 나는 교수학습 과정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사회의 기본가치 이걸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를 강조한 시기에는 60년대 신사회과 운동을 통해 역사학 중심 사회과 교육의 전통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사회과에서 가를 강조했던 시기는 나와 다를 강조한 시기보다 우선한다. 어떤 시기가 가장 먼저입니까? 나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다죠. 순서대로 따지면. 아시겠나요? 나가다입니다. 그죠? 나가다. 응? 아,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다가고 반서 탐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가다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뱅크스라고 하는 관점을 따로 떼놓고 보면 그 다음에 다 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반서 탐구 모임 관점에서 본다면 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은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경향에 대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가번에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에서 뭘 주장했지? 지식의 구조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 학문식 교육과정이나 신사회과는 강조하고 있는 구조화는 어떤 구조화로 답을 해야 돼요? 교과의 구조화죠. 뱅크스 이야기를 했을 때는 브루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식의 구조화인데 문제는 이 지식의 구조화를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할 때는 교과의 구조화라고 하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뱅크스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을 사회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발표는 74년이고 이걸 공식적으로 NCSS에서 발표했던 시기가 1984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1984년의 기준을 잡아서 아마 집어넣지 않았을까? 예, 그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가는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이어져 신사회과 운동을 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이어진 건 아니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학문식 교육과정에는 형태가 두 가지 있었다고 했죠. 통합형과 분과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결론을 발견하는 발견학습 원리.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의사결정 능력은 이후 고차사고력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고차사고력의 함양이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고차사고력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뉴만이 이야기했던 5가지가 뭡니까? 네, 탐구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의 가의 구조학습의 논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회탐구입니까? 아니면 가치탐구입니까? 사회탐구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지식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스탠드 또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화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90년대 이후고요. 그 다음 나와번에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이 훌륭한 시민 양성을 요건임을 강조를 해서 사회과학의 관점과 사고방법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었다. 예, 이건 60년대, 70년대 신사회과, 60, 70년대. 그 다음에 공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 사회과학적 탐구에 의한 지식과 가치탐구, 두 가지 탐구가 결정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언제가 되죠? 이걸 예전에는 80년대 이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60년대 이후인 70년대니까 74년, 70년대 중반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공황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운동과 통합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년, 30년대 때. 그 다음에 마번에 뭐가 보입니까? 예, 민주주의 제문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체크해 두시고 통합교과서 성격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마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 그죠? 그 다음에 신사회과 관계되는 이야기 나. 그 다음에 신사회과 직후에 70년대 중반 이후 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 가. 그 다음 7번을 보실까요? 다음 사회과 경로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기억에 해당한 용어를 쓰고 이 학생의 보고서 내용에 근거해 기억이 추구한 주요 교육 목표를 한 가지만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사회과 발달 과정과 거기 들어갈 내용은 신사회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사회과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1950년 후반 냉전 상황 속에서 미국은 경쟁국가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뒤처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그 후 원인으로 교육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죠. 자, 1959년에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기존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했는데 이 토론이 바로 우주월 회의입니다. 그죠? 우주월 회의. 그 결과 수업 내용으로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회 문제보다는 개념과 일반화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어. 자, 학문지식 교육과정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혁운동의 결과 성립된 사회과를 신사회과라고 한다. 이 영향으로 사회과에서 교육 방법으로 강조됐던 게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마코스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문식 교육과정하고 이제 대비되어서 잘 출제가 되는 게 중해교육과정이잖아요. 중해교육과정. 그래서 8번에 보면 미국에서는 대공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을 하자 교육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한 사회재건주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대표적 사회 재건주의자 러그는 미국 사회문제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자고 주장을 했다. 사회과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사회과를 학교 교육과정 중심에 두고 그 외의 교과를 주변에 두는 교육과정 개발안이 제시됐는데 1930년, 40년대에 유행한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중해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자, 되셨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중해교육과정이라는 표현도 아까 우리가 봤던 2번 문항부터 등장을 해서 2번, 3번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학문식 교육과정도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했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내용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역사 부분에서 이 키워드들을 꼭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자료 그냥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